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된 BYOD, 즉 1인 1 디바이스 수업으로 아마 크롬북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이어서 크롬북 수업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정말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었고, 또한 이제 크롬북으로 수업을 할 때 가장 좀 최적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러한 앱들, 그리고 학생들에게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런 앱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트북도 있고, 그다음에 탭도 있었고, 이 패드도 있고, 그리고 크롬북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크롬북을 사용했다는 것은 크롬북만의 가장 최적화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크롬북이 이제 그 크롬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는,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그런 학교들에게서는 좀 관리가 쉽다는 점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크롬북이 가지는 장점은 바로 여기 이 화면 터치펜이 되겠습니다. 전 이 화면 터치펜이 가장 이제 그 크롬북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가, 가장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크롬북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게 가장 큰 그런 메리트가 아닐까, 특화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런 수업 경험을 보면 이런 화면 터치펜과 이 360도 회전이 되는 이 부분이 아이들의 그런 호기심과 창의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저의 그런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이 크롬북으로 수업할 때 가장 좋은 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 때는 아무래도 화면에 터치가 가능한 펜이 있다 보니까요, 이 드로잉 기능이 들어간 수업이 가장 크롬북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잉 기능이 들어간 데다가 그다음에 360도 회전이 가능하면서 자신들이 그림을 터치펜으로 그리기 때문에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여기에 최적화된 앱들이 이제 북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크롬 캔버스, 캔바. 이제 미리 캔버스는 제가 주로 쓰지는 않지만 캔바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패들렛, 이어파드, 구글 아트 앤 컬처, 구글 드로잉 등 드로잉 기능이 들어간 게 가장 이 그 크롬북 터치펜을 활용한 수업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앱들은 크롬북에 최적화되었다라기보다는 탭이나 패드가 안 되기 때문에 크롬북을 쓰는 거고요. 크롬북이 아니더라도 노트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앱들은 구글 얼스와 구글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 명이서 협업을 하는데요.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V자로 세워서 산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그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반으로 딱 접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 크롬 캔버스죠. 크롬 캔버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 완전히 펼쳐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캔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펼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뭐 데스크탑이나 랩탑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기회에 맞게 이렇게 조절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자 중심의 그러한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이 크롬북으로 수업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아까 드로잉 기능이 들어간 거. 물론 글씨도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제가 수업했을 때 학생들은요, 이 크롬북을 가지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모여 앉아서 협업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드로잉 기능이 들어가면서 협업 기능이 되는 그러한 앱이 최적화되어 있겠죠. 그런 앱들이 바로 구글 도구들이 되어 있고요. 북 크리에이터, 캔바, 알록, 요 게더타운은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리기 드로잉 기능보다는 이제 만들기 기능이 있는 거죠. 크리에이팅 기능이 있고요. 네, 구글 아트 앤 컬처도 애들이 함께 퍼즐을 맞추거나 할 수 있거든요. 요런 기능들이 최적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수업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북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북 크리에이터에서 제가 학생들이 만들었던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시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북 크리에이터에서 지금 보시면 어 그 타이핑을 치지 않고 이 터치펜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유닛 7 하고 쓴 겁니다.
자, 그다음 넘겨볼게요. 자, 지금 이제 단어장을 만드는 활동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섞어서 쓴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지금 그림을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또 이 붓크레이트는 좋은 게 반짝이 색깔이 있거든요. 그걸 쓰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타이핑도 치면서 여러 가지 글씨체를 이렇게 섞어서 썼습니다. 자, 지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글자를 쓰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단어장을 반짝이로 통일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finish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학생 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니까 손으로 쓴 것 같죠? 그쵸? 얘는 지금 모든 걸 다 손으로 썼습니다. 자, Drops of the Future에서 이제 영어 단어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손으로 자기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글씨 쓰는 것도 되게 재밌고 여기 보시면 지금 굵기가 다르죠. 이 붓크리에이터는 이 펜의 굵기를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굵기를 좀 조절하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 부분, 그 재능, 무능 이 부분은 또한 타이핑을 쳤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영어는 어떻게 했죠? 손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은 타이핑을 친 겁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기 영어 글자에. 그다음 또 보시면 여기에 feelings 할 때 색깔을 또 이렇게 그 터치패드로 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보고 있죠. 그쵸? 요렇게. 지금 요렇게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위에는 요렇게 단어를 이제 파이핑을 했고요. 요렇게 그림을 요렇게 아이가 다 그렸습니다. 요렇게요. 지금 글자도 쓰고 있고 이제 붓크리에이터로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협업이었거든요. 여러 아이들이 같이 했는데 요거는 뭐였냐면은 영어 본문을 리믹스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손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렸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지금 보니까 요 내용은 지금 위에 보시면 내용은 타이핑을 하였죠. 그다음에 밑에 그림은 다 손으로 그린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 똥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쵸? 이 백조똥도 다르고 여기 보시면은 또 앵무새 똥도 다릅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글자를 쓴 아이가 있고요. 이 협업이었는데 요거는 지금 뭔가 글자를 썼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타이핑을 쳤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벌룬도 손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붓크리에이트는 좋은 점이 이러한 GP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위에 바로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죠. 지금 보시면. 그죠? 이렇게 다 그 자기가 그린 겁니다. 보세요. 제 생각에는 배경을 요렇게 하고 배경을 하는 색깔을 칠하고 위에 덧칠을 한 것 같고요. 손으로 썼고 who is happy 그다음에 이 물에다가 비친 모습을 정말 각도와 그 방향을 잘 맞추지 않았습니까? 참 잘했죠. 이것도 협업 활동이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은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좀 부분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는 한 아이가 그린 것 같고 요거는 다른 아이가 지금 그린 것 같죠. 그쵸? 요렇게 붓크레이터에서 협업으로 하면서 드로잉 기능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그 손으로 막 썼습니다. 남학생들 같죠? 자, 이게 터치펜으로 쓴 거죠.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붓크리에이터 안에는 바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했고요. 또 사진 위에다가 단어를 쓰고 여기다가 세 장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죠. 이렇게 세 장을 이 이미지를 넣었고 새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그 세 장을 그렸고 또 케이지 세 장이라고 썼습니다. 요렇게 학생들이 아주 저도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창의력이 좋았습니다.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요건 아이가 손으로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분홍공주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이러한 작품도 아이들 나중에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대로 서슴없이 잘 만듭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이게 누르시면 발음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작품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면 이 붓크레이터에는 이 움직이는 이모지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거든요. 요것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학생들이 요렇게 이제 지금은 손으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것도 협업이었는데 배경을 깔고 그다음에 스스로 터치펜으로 아마 크기를 조절했을 겁니다. 요렇게 넣고 이렇게요.
보십시오. 요것도 리믹스 활동이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학생들의 협업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요것도 손으로 그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터치를 하면서 배경을 의논했고 동물을 넣고 이야기를 리믹스하고 그다음에 배경도 이렇게 아주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크롬 캔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롬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 개인이 계정당, 크롬의 그 개인의 계정당 갤러리처럼 그린 그림들이 첫 화면이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의 그런 그 갤러리 하나가 쫙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이제 새 그림 들어가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펜별로 쭉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펜별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지 삽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참 좋아합니다. 이미지 삽입도 없고요. 그리고 오로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롬 캔버스 활동을 했던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했던 그 크리스마스 갤러리 워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정적인 장면도 나오고 보세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크롬 캔버스로 그림을 다 그린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크롬북으로 접속을 한 거죠. 굉장히 파스텔적이죠.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꼭 파스텔처럼 그렸잖아요. 굉장히 잘 그렸죠. 자, 또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파스텔 같은 느낌을 그렸고요. 이런 학생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타클로스를 그림자로 표현한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캔바입니다. 지금 캔바 같은 경우는요. 위에 보시면 이제 템플릿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템플릿을 쓰시면은 이 템플릿에 정말 너무나 많은 템플릿이 있어서 수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이 캔바 같은 경우는 교육용 그 캔바, 다시 말하면 교육자 인증을 받으시면 정말 이 수많은 이러한 그 유료 그런 자료들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초대하면 학생들 모두 다 이 엄청나게 좋은 앱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캔바로 정말 많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뭐 포스터,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인포그래픽, 그리고 로고 만들기, 달력 만들기, 나의 명함 만들기, 그리고 아이들이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에서 게시물을 만들어서 올려서 SNS 캠페인 활동하기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영어 소설을 읽고 수업 시간에 북 레포트를 쓰는데요. 그 북 레포트를 스토리보드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이들 좀 그 만든 게 나오잖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센스가 있죠. 요렇게 아이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영상처럼 보이죠. 요렇게 그 제가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캔바에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요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이렇게 그 북 레포트를 쓴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제가 환경 캠페인 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환경 캠페인 활동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환경 보호 활동, SNS 활동인데 이게 페이스북 게시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학년 아이들 만든 건데도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아주 지금은 간단해 보이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를 여러 개를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이미지를 많이 자기가 디자인을 생각했을 것이며 그리고 포스터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영어를 쓸 때 반드시 핵심 문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속 너저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면 이런 거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팅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이 장면도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보면 이게 구글 아트 앤 컬처거든요. 구글 아트 앤 컬처를 보시면요. 여기에 이게 이제 페인트 위드 뮤직에서 음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짠 이렇게 하고 새소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오선도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음을 조금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올린.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AI 기능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뮤직으로 음악으로 페인트 그림을 그리는 융합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자, 이러한 그 구글 아트 앤 컬처에는요. 페인트 위드 뮤직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동양적인 느낌을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지금 이 영상들은요. 이거 하는 방법은 저의 열정 깊은 생에 다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링크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리기, 드로잉 기능이 들어간 앱들을 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구글 사이트 만들기를 저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구글 사이트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DT화가 되잖아요. 이제 바로 또 1인 1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학생들에게 노트에 필기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바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교육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던 게 학생들도 이 디지털 세상에서 쉽게 말하는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신들의 디지털 다이어리 자신들의 라이프 로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쿨 라이프 로깅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구글 사이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크롬북으로요. 학생들에게 너희가 이제 1학기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너희의 스쿨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초적인 건 가르쳐 줬고 이 도구들요. 그다음에 또 저희 또 그 구글 사이트 도구 기본적으로 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선생님들 많이 보시고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영상을 일단 틀어주고 학생들에게 한번 너희가 만들어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뭐 평가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업 복습 같은 거, 그다음에 과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홈에서 이런 것들, 뭐 단어 같은 것들 이렇게 아이들이 연결해서 보도록 했고,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로 책 만들기 아이들하고 하는 거, 이렇게 가이드라인과 책 표지 정하는 거, 이런 것들 애들하고 이제 수업을 했었고, 제가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내 홈페이지 만들기, 내 속의 꿈 공부 방법 이런 걸 했었고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모든 링크를 걸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링크를 걸었습니다. 걸었고 이제 픽사베이라고 무료 이미지와 영상 사이트 알려주었고요. 굉장히 잘 만든 아이들 3명을 뽑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의 홈페이지에다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모든 아까 뭐 구글 크롬 캔버스라든가 캔바라든가 그다음에 북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다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크리에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크롬 클라우드, 그다음에 패들렛 클라우드, 캔바 클라우드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다운이 가능하고 링크가 가능하잖아요. 이것들을 한목에 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구글 사이트에 다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라이프 로깅이 되면서 모든 자료가 집합소가 구글 사이트로 다 종합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구글 얼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얼스 같은 경우는요, 뭐 선생님께서 수업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이제 저희 영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했던 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실 거고,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했던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저 한반도 지형을 닮은 한국의 지형에 대한 걸 학생들과 이제 한국을 소개하는 걸 이렇게 특이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것도 지금 영상에 있습니다. 제가 좀 연결을 드릴게요. 요거 한번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커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월 한반도 지역 연결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 연습을 한다고 음식 모양을 넣었네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제가 이게 링크를 삭제를 실수로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저희 다른 영상 구글 얼스에 요 그 프로젝트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요렇게 해서 또 요렇게 한번 해보고 요거 다 조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아이들이 요렇게 정할 수가 있고 구역을 그다음에 가까이 그다음에 멀리 그다음에 뭐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도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앱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크롬북으로 학생들과 즐겁고 그런 재미난 수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